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상대는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연락을 하지 않아서 혼자만 애쓰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경우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을까?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노력하고 한쪽만 애쓴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도 어렵고 결국 한쪽만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겠지만 연락 한 번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과의 만남은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계속 연락을 기다리며 답답해 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더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나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끊길까 봐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방향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고민과 질문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계획을 잡아야만 이어지는 관계.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황이 반복되며 점점 피로감이 쌓인 적은 없으신가요?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애쓰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점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관계는 감정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무관심이나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의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관계를 놓지 못하고 계속 애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끝날 거야 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 관계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나요?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사실은 실망감을 쌓이게 하고 결국 심리적인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피로감 속에서도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혹은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관계인가? 이 관계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볼 시간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관계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서로가 노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상대를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바빠서 그럴 거야. 별다른 이유는 없겠지라며
스스로 그 상황을 납득하려 했던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이런 해석은 종종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행동일 뿐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내려는 해석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동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연락이 끊긴 관계에서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떠올려 보셨나요? 그 행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내는 해석은 때로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관계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관계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관계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스스로 만들어낸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결국 연락이 끊긴 관계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스스로 이유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선택과 함께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현실을 마주하는 데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지만 정작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의 노력과 관심을 마치 기본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혼란스러움과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관계는 점차 균형을 잃고 우리의 에너지는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관계는 점점 일방적인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지? 라는 의문은 점점 쌓이면서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키웁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과 감정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상대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가 나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관계를 점검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에너지가 단순히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 과정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나 일상적인 책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외부의 관계와 의무에 얽매이느라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감정과 욕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되찾는데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최근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타인을 위해 노력하느라 스스로를 뒷전으로 밀어두고 계셨나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다시 나 자신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 욕구,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되찾는 것은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사랑할 때 우리는 더 큰 안정감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내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많은 사람에게 두려운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자신과 오롯이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 불안과 외로움이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공허함과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고스란히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볼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혼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에서 성장의 기회로 바꾸려면 그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소중한 순간으로 재해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결국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스스로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관심하게 대할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며 관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는 관계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스스로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무관심은 꼭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나 상황은 다르며 상대방의 태도는 때로는 그들의 내면적 문제나 환경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떠오르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난했던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저 상대의 반응이 그 사람의 문제에서 나온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무관심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며 상대의 반응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는 혼자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태도를 곧바로 나의 문제로 연결 짓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상대의 무관심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무관심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를 위한 균형 잡힌 시선을 되찾아보세요. 친구니까 혹은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은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과도한 책임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오랜 친구니까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스스로를 희생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나에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고 있나? 내가 노력한 만큼 상대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여러분은 관계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는 반드시 의무감에서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책임감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 관계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둔 적 있으신가요?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점점 불균형으로 흐르게 되고 나의 감정은 점차 억눌리게 됩니다. 솔직한 표현은 관계를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내가 솔직히 말하면 상대가 나를 다르게 볼까 봐라는 생각 때문에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요구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와 나누며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소통의 방법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힘들었어. 이 점이 나에게 중요해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솔직히 말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오해가 생겼을까? 이 질문은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나를 더 잘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관계를 성장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이런 점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함이 관계를 더 깊고 진정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혼자만 애쓰거나 상대의 무관심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의무감에 얽매여 관계를 유지하려 하거나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편한 관계를 붙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나 자신을 돌볼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가 나의 관심을 당연히 여기게 두거나 연락 없는 이유를 스스로 해석하며 관계를 이어가려는 건 건강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할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관계를 돌아보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붙잡고 있는지요.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아요. 감사합니다.